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거래 명세서에 작성된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표 서식을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었죠. 여기 가장자리를 보면 표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서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아주 다양한 이점들이 있었죠.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요약행을 추가했더니 필터 결과에 따라서 수량, 공급가액, 세액, 판매 금액의 합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원본에 레코드가 추가되더라도 피벗 테이블에 추가된 데이터가 합산이 되었었죠. 이번 강좌에서는 이 레코드를 추가할 때 데이터 입력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일자 2021년 1월 1일 거래 내역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명을 입력을 할 때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록 버튼을 만들어 두고 버튼을 누르면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선 검사 목록을 사용하면 되죠. 데이터 탭을 누르고 데이터 유선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 목록 원본에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래처 정보 시트에 거래처를 정리해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거래처명 범위를 지금과 같이 원본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래처명 셀에 목록 버튼이 생겼죠? 여기에서 최고 모역을 찾아 선택을 하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거래처명을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거래처명이 추가되었을 때 여기 거래처명 추가해 보겠습니다. 주소도 입력하고 연락처도 마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가서 거래처명의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추가된 한국정보대학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성을 설정할 때 원본으로 설정한 이 범위가 고정 범위이기 때문에 이 추가된 한국정보대학을 목록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 추가된 거래처가 목록에 표시되게끔 하려면 이 범위는 고정 범위가 아니라 동적 범위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 범위가 고정 범위가 아닌 동적 범위가 되게끔 하려면 옵셋 함수를 사용해서 이 원본 범위를 지정하면 됐었죠. 그런데 함수에 익숙하지 않다면 옵셋 함수로 동적 범위 수식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표 서식을 사용해서 동적 범위로 인식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유효성은 지우겠습니다. 여기 모두 지우기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유효성이 제거가 됩니다. 자, 다시 거래처 정보 시트로 와서 데이터 내부의 셀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홈 탭, 표 서식, 스타일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범위는 표 서식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 서식으로 지정한 범위는 여기 표 디자인, 표 이름을 보면 표 9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표 9보다는 거래처 정보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거래처 정보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서식이 지정되면 이 범위를 일일이 부분 이름으로 지정해서 사용했을 때 이 범위는 고정 범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적 범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거래처명 범위만 다시 블럭을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를 유선 검사 목록의 원본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간단했죠.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상자에 커서를 둔 다음 여기 이름을 거래처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여기 거래처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식 탭을 누르고 이름 관리자를 눌러보면 여기 거래처명이라고 지금 이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대상을 보면 방금 설정한 이 범위가 표서식 범위다 보니까 이 데이터 범위가 거래처 정보라고 하는 범위였죠. 그리고 이 필드명의 대괄호 안에 필드명이 표시되어서 이 범위가 바로 방금 지정했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거래처명이라고 이름을 지정할 필요 없이 이 참조 대상 여기 있는 수식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 원본으로 설정해 보려고 하니까 이 수식은 유효성 원본 범위로 인식을 하지 않아서 별도로 지금처럼 이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여기 유효성을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목록 방법은 처음과 동일하죠. 원본에는 equal 거래처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방금 거래처명이라고 이름을 지정했었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유효성의 원본이 설정됩니다. 자, 그럼 거래처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무역이라고 입력을 하고 주소도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자리에 표서식 범위가 자동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가서 거래처명 목록 버튼을 누르면 대한무역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서식이 적용된 범위에 각 필드를 별도의 이름으로 설정을 했더니 이 범위는 바로 동적 범위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품명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품 정보 시트로 가서 해당 범위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 홈 탭, 표서식, 스타일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현재 표 디자인 표 10번이네요, 이름이. 지금처럼 표서식을 지정하고 품명 범위를 선택해 보면 이 표서식을 적용한 이 범위가 표 10번이었죠. 표 10번의 품명 필드다라고 자동으로 이름이 인식되는데요. 이렇게 설정된 수식은 유효성 검사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여기 품명 범위를 다시 품명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표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 범위를 지정하면 이 범위는 자동으로 동적 범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디자인 탭의 표 이름은 표 10번이라고 하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품 정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가서 품명 셀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유효성 검사, 목록, 그리고 원본은 equal 품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품명 선택할 수 있죠. PC1이라고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규격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품명 PC1이 선택되면 PC1에 해당하는 규격과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qual VLOOKUP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품명. 참고로 VLOOKUP 함수 사용 방법은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품명 셀을 선택했더니 이 범위가 표서식이다 보니 대괄호 그리고 골뱅이 HS죠. 품명이라고 해당 셀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제품 정보에서 찾아올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정보 범위가 표서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아까 이름을 제품 정보라고 이름을 변경했었죠. 여기에 제품 정보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규격은 두 번째 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라고 입력하고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0을 입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VLOOKUP 함수 사용법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VLOOKUP 함수는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규격이 선택되죠. 단가를 구하는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VLOOKUP 함수 입력하고 lookup value에 분명 찾아올 조건이죠. 테이블 어레이 인수는 바로 제품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 범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의 단가가 있었거든요. 3을 입력하고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단가도 자동으로 입력되었죠. 여기 수량 3개를 입력하면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 판매 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지도록 수식이 작성되어야 되겠죠. 다시 여기서 수식 작성해 보겠습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 표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수식이 셀 주소를 참조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난 강좌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현재 단가 곱하기 수량은 세액을 포함하고 있는 판매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누기 110%라고 수식을 마저 작성해서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액은 공급가액 10%, 그리고 판매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가액 319만 909원, 그리고 세액은 31만 9,091원, 351만 원 판매 금액이 구해졌죠. 자, 그러면 데이터 추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거래일자 컨트롤 D 누르면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입력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거래일자가 입력되는 순간 여기에 오류가 뜨네요. 왜냐하면 표서식에서는 수식을 복사하지 않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VLOOKUP 함수가 바로 품명을 인식해서 규격과 단가를 찾아와야 하는데 아직 품명이 입력되지 않으니까 어떤가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if error 함수에 VLOOKUP 함수를 중첩합니다. 괄호를 입력했죠. 함수 삽입 버튼 누르면 그대로 함수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if error 함수 선택하면 if error 함수가 VLOOKUP 함수를 선택하면 VLOOKUP 함수가 보이죠. 자, 여기에서 수식 입력 줄에 if error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상자는 if error 함수로 바뀌죠. 이렇게 VLOOKUP 함수로 구한 결과가 오류라면 오류를 표시하지 말고 공백으로 표시하라라고 인수를 작성합니다. VLOOKUP 함수와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여기 오류 사라졌죠?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 if error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었죠? 수식 입력 줄에서 if error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if error 함수 작성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때 if error의 값은 공백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는 수량과 곱하기해서 공급가액 세액을 구해야 되는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공백을 처리하면 계산이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오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거래처명 컨트롤 D 누르면 최고 무역 자동으로 입력되었고요. 분명 PC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2채널 그리고 단가 13만 5천원 맞죠? 그리고 수량 3개 그랬더니 공급가액, 세액, 판매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VBA를 공부한다면 거래 명세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게끔 하는 방법도 공부해 두시면 편리하겠죠. 그 방법까지만 알아둔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공부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VBA를 잘 모르거나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마저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D는 바로 위에 있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PC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규격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수량도 입력했더니 공급가액, 세액, 판매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품 정보 시트를 선택하고 제품을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추가해 볼까요? 추가하고 난 후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이번에는 2021년 1월 4일에 거래된 거래명세서 내역을 추가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은 파워 엔지니어링. 그리고 품명은 방금 추가된 키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키보드 목록에 추가되었죠? 바로 동적 범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키보드가 추가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잉크젯 프린터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트로 가서 여기 품목을 선택해 보면 잉크젯 프린터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옵셋 함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래처 정보, 제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표서식을 설정해 두면 바로 동적 범위로 인식해서 지금처럼 브이로그 함수에서도 단가를 자동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설정되는 거래처명과 품명은 표서식을 지정한 후에 표서식의 범위를 이름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다시 이름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표서식 범위 안에 따로 지정된 이름은 동적 범위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두 강좌를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